한 주택에서 일가족 6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기름 보일러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가스 보일러와 달리 점검을 받지 않아도 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건축 규제 완화와 개발 사업을 위한 직제 개편을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폭언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옥정호 녹조 피해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 정읍시 사내면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기름 보일러를 쓰던 무주의 한 주택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일가족 6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가스 보일러와는 다르게 기름 보일러는 안전관리가 사실상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일가족 6명이 숨지거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전북 무주의 한 주택. 기름 보일러의 연통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분진이라든지 그을음 같은 것들이 응결돼서 이제 가스가 배출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연통하고 연통 끝단의 캡 부분이 꼼꼼하게 체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경유나 등유를 쓰는 가정용 기름 보일러는 그을음 같은 연소 부산물이 많아 일산화탄소 유출 위험이 가스 보일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또 소방 점검 등 안전 규제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1년에 2차례 점검하게 돼 있지만 기름 보일러 점검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4년 전 강릉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일산화탄소 중독 사건 이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숙박시설이나 아파트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정도는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 주택은 경보기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도적으로 이 보일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배관 등 안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름을 연료로 하는 난방기구를 쓰는 캠핑장에서도 사고에 대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무주에서 일가족 6명이 일산화탄소 누출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취약시설 안전점검 제도화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옥정호 녹조 피해로 정읍시 상수원 취수구가 우남에서 7보로 바뀌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존 취수구의 유수량이 절반가량 줄면서 우남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옥정호에서 정읍 시민들이 쓸 생활용수를 대는 우남 취수장입니다. 지난달 이곳 주변 녹조 밀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7보 발전소로 생활용수 취수구를 옮기면서 우남 하류 유수량이 초당 1.6톤 안팎에서 0.7톤까지 줄었습니다. 하천 유지와 농사에 쓸 취수안의 물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주민들은 하천 수량이 줄어 생태계가 훼손되고 시설 농가의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물이 줄어들면 수랄도 사라지고 물고기도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방안이 있냐 정읍시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우남 취수장 물을 받아 시간당 1,500kW의 전기를 생산하던 이 발전소는 최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물이 줄어 터빈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톤만큼 물량을 이쪽에서 줄여버리니까 지금 최고 나올 때가 0.8톤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0.8톤 가지고는 이 기계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의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수공에서 단독으로 물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기를 바꾼 것이고
또 녹조가 발생해도 취수장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한국중부발전이 86억 원을 투자한 새만금 새빛발전소 주식의 48.5%를 사실상 중국계 기업과 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발전이 16억 원을 투자한 에너지코 지분의 71% 역시 중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만금 새빛발전소와 에너지코는 각각 육상 태양광 3구역과 군산시 5구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특수 목적법인입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새만금 안쪽 해상풍력 사업은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반대에도 박근혜 정부가 발전 사업 허가와 업무 협약까지 모두 추진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여당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박근혜 정부도 중요하게 추진한 사업이지만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안쪽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이 중국의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를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건축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최근 검찰에 넘겨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100일을 맞아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고도지구 층수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전담할 시장 직속 광역도시기반 조성실 설치와 전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등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안에 공약 사업을 확정해 전주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터 개발,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문화 관광 산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개발 중심의 정책 기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소통은 하겠지만 바꿀 건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대부분의 전주 시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저는 갈 겁니다. 폭언 등과 관련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와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넘겨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의 염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부분이 전주시를 바꾸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두 시군의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효성 분석 용역을 통해 상생 사업을 구체화하고 민간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전북 도민의 눈으로 출범 100일이 지난 민선 8기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잠시 뒤 10시 KBS 심층 토론회는 정치 분야 전문가와 공간 건축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출연해 전북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위상이 강화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승무원 100여 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이뤄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지원자 100여 명이 채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4일 오후에 열립니다.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쌀값 폭락이 되풀이되자 현 정부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가루쌀의 재배 적응성과 시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식량 자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가루쌀 재배를 늘리고 일반 벼 재배 면적을 줄여서 수요를 초과하는 밥쌀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겠다는 게 농식품부 구상입니다. 생산된 가루쌀을 모두 정부가 사들이고 전략 직불금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줘서 2027년에는 가루쌀 20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5.3%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루쌀 품종은 벼 이삭에서 싹이 나는 수발화 피해가 심하고 못자리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글루텐 성분이 없어 가공식품을 만들기 어려운 탓에 밀가루를 대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재배 과정의 문제와 가공상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 국감때 여러 가지 가공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 R&D와 관련된 이 문제점들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적응성 시험을 해가지고 보급종으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서 보급하겠다면 이것이 현장에서 모든 단계들이 지금 한꺼번에 같이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실적만 앞세운 무리한 추진이 자칫 농민들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전북에서는 어제 488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주 전보다 30여 명 줄면서 하루 확진자는 2주 가까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192명, 군산 89명, 익산 68명 등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9%고 재택 치료자는 3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내일부터 전북 14개 시군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이뤄집니다. 만 75세 이상은 내일부터, 70세 이상은 오는 17일, 65세 이상은 오는 20일부터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올해 말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기초접종을 마친 면역 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시민 생태조사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만경강 하구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농생령 309 매립공사 때문에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인 저새의 서식지가 훼손될 위기에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공사 중단과 보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식지 보존을 위해 사람들이 오가는 제방이나 길로부터 최소 200m가량 완충 수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생령 309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된 노동으로 일터를 떠나면서 노동 강도가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